자, 시작하죠. 페이지. 자, 오늘 10강 유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는 거, 뭐 인지상정에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과학은 왜 그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자식이 부모를 닮았습니까? 처음에는 애가 태어나서 보니까 모체하고 탯줄형이 된대요. 단백질 넘어갔을 것 같아요. 어차피 생긴 게 단백질이잖아요. 그죠? 단백질 넘어갔을 게라는 생각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아버지 닮았죠? 아버지 좀 더 많이 나왔어. 그 격투기 김동현?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와 똑닮았어요. 아들도 김동현과 굉장히 똑닮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인터넷 자료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볼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들은 왜 아버지를 닮았습니까? 하는 거죠. 어머니하고 탯줄로 연결됐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정자에 아버지처럼 생긴 그런 놈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 정도에 그렇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일이잖아 하겠다고요. 이에 맨델은 유전인자라는 것이 있어서 그 유전인자의 우열관계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되고, 그 하나의 개체가 다음 세대를 만들 때, 생세포를 만들 때, 즉 정자 및 난자를 만들 때 그 유전인자가 나뉘어져 들어가고, 그 생세포들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유전자의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유전들이 발현된다. 이런 가설하에, 뭐 엄밀히 말하면 완두콩의 재배의 결과치를 보고 유전인자라는 게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거다라고 패턴을 얘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전의 용어가 있겠네요. 먼저 우성과 열성, 순종과 잡종, 유전자형과 표현형,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현형이에요. 꽃의 색깔이 희다, 붉다, 이런 것들. 씨가 둥글다, 주름지다. 또는 씨 색깔이 초록색이다, 노란색이다.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는 걸 표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에 맨델은 이런 표현형을 만들 때 유전인자라는 게 있는데, 유전자가 똑같이 왔습니다. 즉 유전자가 두 개가 똑같은 게 왔습니다 하면 순종, 그렇지 않냐고 서로 다르게 왔잖아 하면 잡종, 이렇게 쓴 겁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이 라제라제에 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순종, 물론 스몰에 왔습니다 하면 역시 순종 되겠다고요. 반면 하나는 라제이지만 다른 쪽은 스몰에이로 이렇게 왔어요 하면 잡종이라는 힘을 쓰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방금 썼듯이 요런 유전인자라는 게 두 개가 있어서 그 유전인자 두 개의 조합을 유전자형,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C가 둥글다 또는 주름지다, 요런 말로 표현되는 것, 둥글다라는 것과 주름지다라는 이런 것들은 표현형을 쓰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둥글다에 대해서 라잘, 주름지다에 대해서 스모라를 이렇게 유전자형을 쓰겠는데요. 이해됐습니까? 이에 유전자형이 똑같이 라잘 오게 한 것은 순종, 마찬가지 스모라 오게 한 건 순종입니다. 근데 이런 순종끼리 교배했을 때 잡종 제1대에 나오는 놈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잡종 제1대에 나온 놈들을 우성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성한테 이렇게 대문자를 박아주겠습니다. 그 말은 라잘과 스모랄 이렇게 오면요, 라잘과 스모랄 이렇게 오면 잡종인데 라잘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둥글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둥글다 한 놈들은 라잘 수도 있고 라잘 스모랄일 수도 있겠다는 거죠. 이 경우를 통해서 우성, 잡종 제1대에 나오는 게 우성, 그렇지 못한 걸 열성. 이때 우성은 생존이 유리하다, OX. 아름답다, X. 개체수가 많다, X. 아니에요. 순종, 길이 교배했을 때 잡종 제1대에 나오면 그냥 우성, 그렇지 못하면 열성입니다.
사람의 손가락을 5개 이상으로 만드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다직증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흔히 뭐 육손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해요. 손가락 6개 나오는 동일 따서 일부 6개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우성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못하죠. 나이가 한 20살 넘어서 척추뼈가 굽어가지고 척추를 굽게 만드는 흔히 말하는 곱추, 곱사등이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문제될 거 없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넘어가면서부터 척추가 점점 굽어서 20살 더 넘어가면 등뼈가 완전히 이렇게 굽어 나오는 그 우성입니다. 그 사람 많아요? 생존 유리해요? 아름다워요? 물론 아름답다는 심리적인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성과 열성, 순종과 작정, 그리고 유전자가 표현하는 의미를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우성, 순종끼리 교배해봤을 때, 대립형질 가진 순종끼리 교배했을 때 잡종 제일 때 나오면 우성, 그렇지 못하면 열성. 유전자의 조합이 맨델이 생각했던 유전인자, 지금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시피 대립유전자는 이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상동육색지의 같은 자리에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관계, 대립유전자가 같게 온다, 순종. 그렇지 않다, 잡종하겠습니다. 잡종은 그래서 우성의 형질의 우성의 표현형을 띠겠고요. 순종은 뭐 우성의 유전자의 조합이면 당연히 우성의 표현형을, 열성의 조합이면 열성의 표현형을 나타내겠죠. 이해됐습니까? 페이지 196쪽에 유전용어로서 순종과 잡종, 우성과 열성, 유전자형과 표현형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왼쪽 페이지에 196쪽 정리해 주세요. 맨델은 완두를 가지고 이 유전 연구를 해봤습니다. 완두의 장점 또는 완두가 유전 연구에 유리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 세대가 짧아요. 자손 수가 많고요. 대립 유전자의 유전 형질이 뚜렷하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임의 교배. 시키들 교배시켰어 어떻게 나올까? 임의 교배가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의 유전과 어려워요. 한 세대가 길어요. 임의 교배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표현형의 뚜렷한 표현형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훨씬 많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맨델이 생각했던 맨델 유전 법칙입니다. 맨델의 제1법칙 우열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성과 열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열의 법칙은 순종끼리 교배를 해봤습니다. 순종은 계속 똑같은 놈들끼리 나오는 것들이에요. 둥근 놈들끼리 교배시켜서 계속 둥글게가만 나온다면 이 둥근 놈들은 순종의 있거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둥글다 하면 순종과 그 다음 C가 계속 주름진 놈들끼리만 계속 나와요. 그럼 주름지다 하는 놈들은 역시 순종되겠습니다. 계속 교배했더니 둥근 놈들끼리만 나오는 둥근 놈의 순종과 계속 교배했더니 주름진 놈만 나오는 주름진 놈의 순종끼리 교배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교배를 잡종 제1대에서 얻어봤더니 100% 둥근 놈만 나오네요. 그래서 맨델이 생각할 때 둥근 놈이라는 놈은 라자라는 유전인자를 2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생세포 분열할 때 라자를 주고 마찬가지 주름지다는 놈은 스모랄이라는 유전인자를 2개 가지고 있어서 이 스모랄이라는 걸 생세포에 만들고 이 둘의 조합을 라자 스몰 했는데 우성의 표현형이 나오더라라는 게 우열의 법칙.
잡종 제1대에서는 우성의 표현형이 나오더라는 게 우열 법칙입니다. 멘델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생세포 분열 때 감수 제1분열에서 상동이 분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라잘, 이쪽도 라잘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생세포만 있는데 이쪽은 라잘만 가지고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반대쪽에서도 스몰 i만 가지고 되겠죠. 이 둘의 조합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만들었습니다. 감수 제2분열이 끝나면 여기 라잘만 가진 놈, 감수 제2분열이 끝나면 스몰 i만 가진 이 둘의 조합을 통해서 라잘과 스몰 i의 대립자가 새로 재조합되는 거죠. 이렇게 새로 재조합되는 라잘과 스몰 i에 대해서 라잘이 표현으로 나오더라. 우성의 유인자가 발현되더라. 라는 게 우열의 법칙 되겠습니다. 멘델이 생각했던, 멘델은 참고로 그 시절에 벌써 한 270년, 80년 전에 염색체 알았을까요? 유전자 알았을까요? DNA 알았다고요? 그건 몰랐어요. 유전자라는 게 이게 쌍으로 있어서 그 쌍의 조합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만들어 다음 세대의 형질이 표현되겠지. 그렇게 통계학적으로 본 거예요. 이번 우열 법칙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분리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잡종 제1대끼리 또 교배를 시켜서 잡종 제2대를 얻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둥근 놈은 순종이죠. 주름 놈도 순종이었습니다. 반면 이 둥근 놈은 잡종입니다. 라잘 스몰알이 마찬가지 이 둥근 놈도 잡종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라잘과 스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는 하겠습니다. 아버지 쪽에서 만들 수 있는 생세포, 수컷 쪽에서 만들 수 있는 생세포는 라잘 주든지 스몰을 주든지 랜덤하게 주겠다는 거죠. 마찬가지겠네요. 모체 쪽에서도 역시 라잘 줄지 스몰을 줄지 랜덤하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보면 얘는 라잘 나오고 라잘 스몰 나오고 스몰 라잘 스몰 나오는 겁니다. 표현형을 봤더니 둥근 놈, 스몰이네. 주름이 너무 나오네요. 분리법칙. 잡종 제1대를 교배했더니 우성의 표현형이 3대, 열성의 표현형이 1로 나오네요. 라는 게 일단은 멘델이 얘기했던 분리법칙인데요. 근데 분리법칙이 3대 1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요 유전인자 중에 야,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더 좋은 주인이니까 생세포인데 얘를 몰빵시켜서 얘만 가진 생세포만 만들래? 그 단계 아니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 유전자 중에 랜덤하게 생세포에 1대1로 나눠주겠다는 거죠. 얘가 좀 더 생각해. 얘가 좀 더 야, 라잘 우성의 유전자를 좀 더 많은 정자를 만들자 이런 짓은 않다는 겁니다. 생세포 분리비가 뭐다? 1대1로 나오겠다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중에 우성과 열성의 그걸 1대1로 나눠주겠다는 게 그게 분리법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열의 법칙이 만족되지 못하는 케이스는 있어도 중간 유전합니다. 그러면 분리법칙이 만족되지 못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분리법칙은 그래서 항상 성립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중에 어이씨 나 이 유전자는 진짜 싫거든. 내 정자 만들 때 절대로 이런 건 안 만들어. 이런 뜻은 아니는 거야. 아무리 생존이 불리한 열성의 유전인자라 하더라도 맞아. 일단은 1대1로 생세포를 만들어내겠다는 게 그게 분리법칙입니다. 잡종 제2대에서 우성의 표현과 열성의 표현이 3대1.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다? 생세포 분리가 부모 세대든 부모든 아버지 쪽이든 어머니 쪽이든 우성과 열성을 1대1의 유전자로 나눠주겠다는 거. 그리고 그 놈들의 조합을 통해서 자손의 표현형이 나오겠네요. 자손 표현형은 3대1이었습니다. 얘는 라자르네요. 순종으로 우성 표현을 나타냅니다.
얘는 라지알, 스몰알, 스몰 라지알입니다. 잡종으로 우선의 표현이 나타납니다. 물론 스몰알, 스몰알은 순종일 수밖에 없죠. 열상의 표현을 가진 놈들은 무조건 순종. 순종타입입니다. 페이지 197쪽에 우리열과 분리 법칙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분리법칙에서 라지알과 스몰알을 가지는 이런 타입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감수 제이문에서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대립주의자가 나눠간다 했습니다. 자, 이쪽은 라지알만, 이쪽은 스몰만 그렇게 나눠가지겠다는 거죠. 대립주의자가 감수체 1분열 때 나눠 가지는 거. 이게 멘델이 얘기했던 분리법칙의 핵심이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네들 어차피 라지알만 가지고 얘네들 스몰알만 가지겠죠. 똑같죠? 이쪽도 라지알, 스몰알 될 때 감수 제1분열 때 뭐하자? 대립인자가 라지알과 스몰알로 나눠 가지겠고 역시 그런 정관자 이쪽을 통해서 그래서 라지알끼리 교배가 될 수도 있겠고 라지알, 스몰알끼리 교배가 될 수 있겠고 뭐 경우에 따라 스몰알, 라지알끼리 교배될 수 있겠고 스몰알끼리 교배될 수 있겠고 그렇게 해서 3대 1의 표현형의 분리비가 나오겠고 물론 유전을 따지면 1대 2대 1의 유전자형의 분리가 나오겠는데 그래서 분리법칙은 돌연변이가 성립되지 않는 한 항상 성립한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완두가 둥글다는 이거밖에 없을까요? 완두에 대한 표현이 이것뿐입니까? 하면 괜찮겠죠. C의 색깔이 노랑입니까? C의 색깔이 초록입니까도 나 있어요. 그래서 노란끼리만 계속 나오는 노랑의 순종과 마찬가지 초록끼리만 계속 나오는 초록의 순종을 이제 교배시켜 봤습니다. 이분 교배를 하는데요. 그렇게 교배시켰더니 100% 노랑이만 나오네요. 뭐 뜻이야? 노랑이가 우성이거든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노랑이가 우성이거든. 그래서 노랗다 하는 것에 대문자를 쓸게요. 초록에 그린을 쓰겠다는 게 아니라 노랗다는 음성의 소문자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잡종 제1대는 large y, small y라는 잡종 제1대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하고 똑같은 large y, small y를 교배시키면 하겠다고요. 그럼 조합이 large y, large y 쓰고 large y, small y에 large y, small y가 나오네요. 노란 놈이 몇 놈 나온다고? 세 놈. small y, 초록인 놈이 하나 나오네요. C의 색깔이 노랗습니까? 초록입니까도 역시 분리법칙이 또는 우열법칙이 잘 성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콩깍지가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는 페이지 197쪽에 C 모양 C 색깔 말고도 꽃의 색깔이 아닌 콩깍지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소개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건 하나의 표현형에 대해서 하나의 유전자형에 대해서 소개가 되는데요. 두 개 이상을 조합을 시켜봤습니다. 페이지 198쪽인데요.
둥글고 노랑인 놈과 주름지고 초록인 놈들의 순종끼리 교배를 시켜봤습니다. 둥글다하고 주름지다에 대해서 누가 우성입니까 하면 둥근 놈이 우성이었습니다. 실색깔이 노랗습니까 초록입니까에 대해서는 노란색이 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잡종 제1 때도 역시 둥글고 노란 놈만 나왔습니다. 근데요 얘의 유전자를 보면 둥글고 노란 놈의 순종이다 보니까 얘는 둥글다 라잘라잘에 노랑이다 라즈와이였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름지잖아요. 스몰 rr 초록입니다. 노란색과 소문자의 관계 스몰 yy 이렇게 쓰겠다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놈은 라잘 스몰 r에 라즈와이 스몰 yy 이런 잡종의 유전자까지는 그 다음 표현형은 부모 세대의 우성의 표현을 그대로 따르겠다고요. 이런 놈들을 자가교배를 시켜서 자가교배라는 것은 동일 유전자를 가진 놈들끼리 교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가교배의 결과를 봤습니다. 얘가 만들 수 있는 아버지 쪽에서 만들 수 있는 뭘 보면 라잘의 라지 y 올 수도 있겠고 라잘의 스몰 y, 스몰 r의 라지 y, 스몰 r, 스몰 y가 나오네요 하겠죠. 그리고 얘네들의 비율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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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나오다는 겁니다. 어미 쪽도 마찬가지겠네요. 어미 쪽에도 역시 라잘 라지 y, 라잘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가 나옵니다. 이 16가지 격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는데요. 어차피 라자 라지와이 가진 놈들은 무조건 라자 R이 둥근, 라지와이 노란, 둥글고 노란 놈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은 둥글고 노란 놈만 나옵니다. 아이씨 다 쓰기 힘든데. 근데 이쪽도 보니까 라잘 스몰라에 라잘 스몰라에요 둥글고 노란 놈이 둥글고 노란 놈이 나오네요. 둥글다 하려면 어떤 유전자가 있어야 됩니까? 하면 라자 R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라잘 있어도 상관없겠지만요. 노란 놈이 나오려면 라지 Y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둥글고 노란 놈은 토탈 9개가 나옵니다. 반면 얘는 둥글고 근데 스몰 y를 보네요. 그 말은 초록입니다. 여기도 둥글고 초록으로 둥글고 초록으로 나옵니다. 둥글지지만은 색깔이 초록으로 나오는 놈은 라자를 가지만 초록이 되려면 스몰yy의 조합이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둥글지만 초록인 놈은 세 놈 나오네요. 그럼 이쪽은 어떻습니까? 한데요. 스몰 rr입니다. 이건 주름졌습니다. 노랗습니다. 주름지고 노랗습니다. 주름지고 노란 놈이 세 놈 나오네요. 반면 얘는 어떻습니까? 하면 스몰 rr, 스몰yy입니다. 주름지고 초록인 놈이 한 놈 나오네요. 주름지려면 스몰 rr이 와야 됩니다. 노라려면 라지 y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죠. 반면 주름지고 초록이면 스몰 r에 스몰 yy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대립 형체에 대해서 조합을 시켜봤는데요. 둥글다 한 놈을 세봤습니다. 12개고요. 주름지다 한 놈을 세봤으니까 4놈 나옵니다. 12대 4, 3대 1의 분리비가 그대로 유지되네요. 노란 놈들끼리 준비해봤습니다. 12개고 초록인 놈들 준비해봤더니 4개. 역시 3대 1의 분리비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C의 모양과 그 C의 색깔이 서로 영향을 주니까 하면 안 주네요. 이것을 우리는 독립의 법칙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독립의 법칙이 성립되기 위한 필요 춤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관심 있는 이 유전자가 맨들은 몰랐지만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으면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으면 독립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지 않게 다시 말하면 하나의 염색체에 있으면 흔히 말하는 반해간대 실가듯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놈한테 연관 소개하지는 않는데요. 독립법칙 먼저 소개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독립법칙이 성립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의 염색체에 같이 있다는 움직임은 연관된 유전자의 관계는 독립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었다면 항상 독립법칙은 성립하겠다는 거죠. 즉 C를 둥글게 만든다, 주름지게 만든다는 유전자 또는 유전인자는 실 색깔이 초록입니까 또는 노랑입니까 하는 그 유전자와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세포 만들 때 각각의 염색체가 서로 랜덤하게 가는 거고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거. 요 생세포의 분리비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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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나오겠다는 거죠. 모체줄도 마찬가지. 요 생세포의 분리비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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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페이지 198쪽에 양성잡종에 대한 내용들로 즉 두 가지 이상의 유전 형질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봤습니다. 정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가교배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자가교배라는 것은 부모가 유전자형이 서로 같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근데 검정교배라는 놈이 나와요. 렉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하는. 부모 세대가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로서 둥글고 노란지. 부모 세대가 라지 R, 라지 YY로 즉 순종으로서 그렇게 둥글고 노란지 확인하고 싶다는 게 검정교배입니다. 이 검정교배는 열성의 순종과 교배를 시키는 건데요. 열성의 순종이라는 것은 둥글다는 것은 열성이니까 스몰 RR 주름진 놈입니다. 노랑에 대해서 열성이니까 초록인 스몰 YY 됩니다. 얘와 교배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는 스몰 R, 스몰 Y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따지는 건데요. 스몰 R, 스몰 Y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놈은 스몰 R, 스몰 Y밖에 없습니다. 부모 세대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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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라지 R, 라지 Y부터 만들어냈기 때문에 둥글고 노란, 둥글고 초록, 그리고 주름지고 노란, 주름지고 초록의 놈이 1 비율로. 다시 말하면 부모 세대의 생식세포 분리비를 알고 싶어요 하면 검정교배라는 것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열성의 순종과 교배시키는 거예요. 일단 이해됐습니까? 이미형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사람의 혈액형을 보면 A형과 B형 이거는 우열관계가 격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O형에 대해서는 우선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내가 유전자형이 BO의 혈액형의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O형의 아내와 아이를 낳았을 때 B형과 O형은 2대1의 비율로 나올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물론 내가 BO고 아내도 BO였다면 B형과 O형의 분리기는 3대1 되겠죠. BB, BO, OB, B형 나오고 OO 하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열성의 순종과 교배시켜요 하면 뭐가 된다고? 검정교배의 형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부모 세대의 생세포 분리기가 몇 대 몇 대 몇으로 나오는지 확인해보는 부모 세대가 만약 라잘 라잘의 스몰 라지 Y 라지 Y였다면 그러면 이것도 좀 경쟁률이죠. 100% 이놈만 나오네요.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부모 세대가 라잘의 라지 y, 스몰 y였다면 얘의 생세포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하면 라잘만 줄 수 있겠고 라지 y를 주는 경우와 라잘을 줄 수 있겠고 스몰 y를 주는 경우가 있겠죠. 검정표로서 스몰 r에 스몰 y를 줬으면 얘는 스몰 r과 스몰 r과 스몰 y 주겠네요. 그럼 어차피 다 부분은 똑같죠. 노란 놈이 하나에 초록 놈이 하나만 1대1로 나오고 있습니다. 되겠나요? 이 경우 주름진 놈이 나온다고요? 주름진 놈은 안 나와요. 왜? 그쪽은 라잘만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정교배 이해되겠습니까? 198쪽 맨델 유전 법칙이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네 번째, 우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케이스를 소개할게요. 중간 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붉은색의 분꽃과 흰색의 분꽃을 교배하면 둘 중에 하나가 우성이면 다른 놈이 열성이면 붉은 꽃만 나오든지 흰 꽃만 나오든지 둘 중 한 놈이 나왔어야 될 것입니다. 붉은 꽃의 순종과 흰 꽃의 순종을 교배시키면 잡형 계일 때는 붉은 것만 나온다면 붉은 놈이 우성, 흰 꽃만 나온다면 흰 꽃이 우성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희한하게도 분홍으로 나옵니다. 누가 우성인지 우열을 구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네요. 다시 한번 레드와 화이트로 소개하겠습니다. 즉 어떤 놈은 대문자 어떤 놈은 소문자로 쓰기가 좀 무리가 있겠는. 그래서 얘는 레드 화이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분홍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열을 선택하지 않았네요. 그렇다면 이 분홍놈을 레드 화이트로 자 교배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레드 나올 수 있고 레드 화이트와 화이트 레드 마지막으로 화이트 나오겠습니다. 붉은 분꽃이 한 놈, 분홍이 두 놈, 흰 거 하나 나옵니다. 분리법칙 우리가 표현의 의미는 3대1로 나와야 된다라고 했던 건데요. 그럼 얘는 분리가 성립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아까 말했다시피 분리법칙은 항상 성립하는데요. 얘가 만들 수 있는 유인자가 라지아를 줄래 스몰아를 줄래가 1대1로 마찬가지. 얘도 라지아를 줄래 레드를 줄래 화이트를 줄래가 1대1로 레드를 줄래 화이트를 줄래가 1대1로 조합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법칙은 성립합니다. 그렇습니까? 3대1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세포를 만들 때 얘네들의 생세포의 분리비가 1대1로 나간다는 거. 레드하고 화이트 얘네 중에서 야 레드를 한 80% 주고 화이트를 한 20%만 줄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5대5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3대1이 아니라 1대2대 1대 이것도 얼마든지 분리법칙은 성립하고 있습니다. 우열법칙은 성립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독립법칙 성립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얼마든지 있죠. 하나의 염색체 같이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염색체 같이 움직이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같이 움직이는. 스몰 A하고 스몰 B가 같이 움직이는.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같이 움직이는. 이걸 우리는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를 씁니다. 얘는 독립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생세포 분리비는 라지 A, 라지 B만 나오고 라지 A, 스몰 B는 없고 스몰 A, 라지 B도 없습니다. 예, 스몰 A, 스몰 B는 나오겠네요. 그래서 1대 0대 0대 1의 분리비를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연관되어 있답니다. 물론 라지에 스몰 c, 라지에 라지 c 이런 식으로 연관될 수도 있겠죠. 라지에 스몰, 스몰에 라지 이런 식으로 연관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 상반연관. 앞에 라지 있는 건 상인연관. 근데 상인연관이고 상반연관이고 이거는 지금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는 독립법칙이 일단 만족합니다. 근데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다. 연관되는 경우가 있겠다. 그래서 9대 3대 3대 1이 안 나와. 자가교배시 9대 3대 3대 1이 안 나와. 검조교배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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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안 나온다면 야, 이건 뭔가 좀 다른데? 독립법칙 성하지 않잖아가 나온다면 일단 연관되어 있는 그 정도까지만 해도 일단은 여러분한테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99쪽에 보면 물론 훨씬 더 복잡하게 뭐 나중에 심지어 교차가 일어나는 케이스까지 소개되는데 정규 교과서에서 여러분한테 교차를 다룰 일은 없습니다. 교차 문제가 혹시 있다면 스킵해도 괜찮습니다. 교차가 안 나온 지 벌써 10년 전입니다. 2012년도 수능까지는 교차가 있었는데요. 물론 이 교차는 고등학교 3학년 생명과학 2에서 나오는 교차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차는 사라진 지가 즉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과에서 교차가 사라진 지는 꽤 됐습니다. 신경 끄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까? 연관돼 있다 하는 그래서 독립이 안 되면 일단 연관돼 있다 하는 의심만 가지면 일단은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훨씬 복잡한 문제는 여러분하고 지금 풀고 싶은 생각은 2학년에서는 없습니다. 3학년 되면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연습시키겠습니다. 페이지 196쪽부터 페이지 199쪽까지 다시 한 번 더 정독하시고 밑에 개념 확인 문제가 8가지 그리고 페이지 201페이지 개념 다지기 문제가 역시 8가지가 있습니다. 16가지 문제 천천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받아.